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해서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의 DNA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원장 양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성암 중에 하나인 난소암에 관해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저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박송원입니다. 난소암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장님, 그 난소암 환자분들께서 이 진단을 받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겪게 되시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진단 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실까요? 네, 난소암 치료는 크게 수술과 항암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종양 감축 수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게 되고요. 이후에 남아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종양의 번진 정도와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항암을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하이팩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이팩 치료는 수술 후에 42도로 가열된 항암제를 복강에 넣어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3주 간격으로 6에서 9회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브라카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는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파프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바시주맙과 함께 림파자나 제줄라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난소암 환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을 받게 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브라카 유전자에 관해서 치료법도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난소암이 이런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브라카1과 브라카2 유전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해서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의 DNA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난소암 환자 중에 약 2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브라카 돌연변이가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브라카1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평생 35에서 70%, 브라카2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약 10에서 30%의 위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방암의 3에서 5%, 전립선암의 7%와 이 브라카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 최근에는 췌장암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생식세포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면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CA125, 남성의 경우 PSA와 같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난소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하시고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수술의 범위와 개인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 초기 회복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약 한 달 내외로 가능하게 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 등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관리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난소암 같은 경우에 이제 난소 자체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좀 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술 후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회복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저희 같은 병원에 도움을 받게 되시면은 그런 회복을 좀 빨리 하실 수가 있죠. 부작용도 좀 덜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받고 나시면은 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이제 주로 받게 되시는데 항암 치료 후 생기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난소암 항암 치료에는 주로 파클리탁셀, 탁생 계열의 항암제와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과 같은 플래티늄 계열의 약물이 보통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쓰게 되면 주요 부작용으로 조혈 기능이 저하돼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백혈구가 감소하고 빈혈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손발 저림과 같은 말초 신경병증, 전신의 통증, 청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있는 점막에 영향을 줘서 구역질이나 구토, 구내염과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탈모도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 항암이 끝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표적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림파자 제줄라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심이나 빈혈, 피로감, 두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배바시 주막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백뇨, 장폐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면밀히 살펴줘야 됩니다. 특히 손발저림과 같은 말초신경 증상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하는 초기에서부터 관리가 꼭 필요한 증상들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암제 이름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역시나 굉장히 다양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환자분들께서 사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런 부작용이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잘 관리해서 항암 치료를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소량씩 드시고 차갑거나 미지근한 음식을 드셔서 구역이나 구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구내염을 막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와 손톱 같은 경우는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시고 손발톱도 짧게 유지를 하셔서 손톱이 부러지거나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적인 부분은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서 면역력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은 피로감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독성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양말이나 장갑으로 보온을 유지해 주시고 손발에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심할 때는 참지 말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한의학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이나 침구 치료는 암성 피로, 오심, 손발 저림, 장마비, 구강 건조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한방 치료들이 이런 부작용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받으신 분들께서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이겨내시면서 항암 치료를 지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도 굉장히 좋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원장님, 그 환자분들께서 사실 제일 걱정이신 거는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일 것 같은데 이 난소암 환자분들이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난소암은 치료율이 높은 반면 재발률도 높은 암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올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발을 줄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유지요법을 하고 계신다면 유지요법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만과 고지방, 고단백 식품이 특히 난소암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은 피하시고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취미활동이나 명상 등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시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세요. 다섯 번째,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장님과 함께 이 난소암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난소암 환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난소암은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도 암 환자분들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